네, 오늘 여러분의 종목 고민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시상에서 이치스피언 상한가에서 가장 또 좋아하시는 두 분이 있죠. 박철수 매니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주 귀염뽀짝 하시네요, 두 분 다. 아우, 너무 좋아요. 딱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나네요. 2부 계획 있으신가요? 이분은 오늘 방송 끝나고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예. 내일 있어요, 내일. 내일 뭐 어디 클럽? 내일 클럽 가기에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클럽 결혼했기 갈 수 때문에. 없고. 새 신랑입니다. 네, 새 신랑이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또 예. 좋은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뭐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돼요? 네. 뭐 알겠습니다. 뭐 만나시는 분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두 분이. 두 분. 저희들이요? 네, 둘이. 알겠습니다. 저는 뭐 남남은 별로고 저 혼자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 뭐 채팅창에 오늘 저희가 이제 전시적 참견 투자 네. 이제 눈사람 분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는 사람은. 네. 그래서 30일 날 결산이 나면 저희가 30날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죠. 뭐 지는 사람은 이제 바이브 노래 부르고 저는 눈사람 분장하고 30날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봐야죠. 여러분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저희가 아는 정보로 드릴 건 없고 아는 정보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누가 제 마음을 읽었나요? 이건 전참투에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하나마이크론입니다. 19,000원 매수가 현재가는 22,200원. 저는 요거 이제 익절 못하고 목표가 터치했을 때 하루 더 들고 있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제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참고로. 네. 예, 그래서 22,000원까지 수익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세영 아나운서랑 좀 격차가 벌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나마이크론 비중 10% 들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시상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불과 어제 제가 예. 포트에서 제외를 했었어요. 예. 근데 아나운서님은 어제 들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갈 것 같던데. 근데 예상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왜냐면 어제 제가 대덕전자랑 하나마이크로는 비교를 했었는데 고점을 뚫은 종목은 좀 더 상방을 열자. 하지만 하나마이크로는 아직 전고점에 대한 거리가 좀 남아 있었고 전고점 저항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빼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 오늘 아쉽게도 한 3.8% 정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계속 저는 끌고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마이크로는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반영이 안 됐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와 대규모의 거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후년부터 본격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실적에도. 그래서 삼성전자약 매출이 일단은 내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나와 줄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내후년부터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통한 이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실적이 더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025년도까지는 외형도 좀 성장을 하지만 그다음에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매도를 했었고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들고 가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저점 한 18,000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현금화를 잠깐 시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기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하지만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저점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리시고 예. 내년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좀 일단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12% 올랐다가 오늘 밀렸으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현금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일단 28일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이제 회피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받쳐줬었지만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금이. 예. 그러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 28일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뺐다가 다시 한번 넣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중장기로 뭐 길게 보시는 관점이라면 계속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18,000대 내려왔을 때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시면서 내년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마이크론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다음 종목은요. 로봇주네요. 요거는 4,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 5,450원.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똑같이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NFT, 메타버스, 뭐 게임주 그리고 로봇까지 해가지고 계속 빠르게 또 순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요런 흐름이 계속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리고 로봇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거를 길게 계속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비전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로봇이 실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저의 관점에서는 이제 실체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업종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일반적인 완구 로봇 뭐 이런 게 아니라 산업으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이 앞으로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있고 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LG나 현대, 뭐 삼성에서도 로봇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큼 로봇 쪽은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자동화 기기 관련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진 로봇 말고도 지난번에 저희가 종목 상담에서 그때 저희가 이거 매수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자르지 말고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매수가 온다라고 말했던 게 T-로보틱스였어요. 그쵸. 근데 그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시세가 안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플라이언트 머티리얼즈에 들어가고 있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로봇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제한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상담하고 나서부터 로봇 관련주를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로봇 관련주들 안에서도 좋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T-로보틱스도 굉장히 좋았었고 예.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그러한 종목들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유진 로봇을 이제 어쨌든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유진 로봇 이전에 나눔 방에서 같이 제가 매매를 했었던 게 T-로보틱스도 제가 상담 이후로 진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래에서 잡아서 수익을 굉장히 잘 냈는데 이것도 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진 로봇도 안 밀리고 있죠. 또 하나가 안 밀리고 있는 게 라운테크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조용히 신고가만 갑니다. 하루 다음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엔 자동화 기계 관련 쪽인데 예. 유진 로봇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진 로봇도 뭐 가정 관련된 로봇도 있고 산업적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봤을 때 약간 로봇 안에서도 대장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상한가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4,600원 매수가면 매수가도 매수할 당시엔 높지 않나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봐야 될 게 이런 종목들은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유진 로봇을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분기 보고서를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라이다 기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로봇도 하면서 자율주행도 지금 같이 건드리고 있고 라이다 예. 국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결국 유진 로봇은 로봇에다가 자율주행까지 붙는 모멘텀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보다 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올라온 공시를 딱 보니까 주요 임원 주주가 있네요. 예. 이거 딱 보니까 매도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익 실현은 우리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비중 10%니까 일단은 이 공시만 보더라도 임원진이 매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다 가져간다? 사실 그거 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뭐 10%의 매수가 4,600원에 현재가 5,400원이면 예. 지금 뭐 상당한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이니까 일단은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고 지금 라운테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진로봇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지금 CS2021이 CS2022죠. 2022가 내년도 1월 5일에 이제 삼성 쪽에서 발표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예. 그 일정 이후로 또 이벤트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에 대한 양도세 차익 이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1차적으로 비중 절반은 덜어내서 차익 실현을 보시고 아래짜리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를 깨게 되면 전량 수익 실현을 보시고 더 올라간다면 정고점 뚫는지 예. 이런 거 판단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약간 로봇에다가 자율주행 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약간 요즘 그런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게임에다가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다가 뭐 이렇게
두 가지 퓨처테크를 같이 결합해서 가야지 설득력이 있고 뭔가 매기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 로봇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카카오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2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16만 9천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 떨어져가지고 지금 3개월 차트를 보면은 23만 원 찍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중도 지금 25% 적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만약에 탈출해야 된다면 탈출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카카오페이 자체도 사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상장한 이후에 뭐 자사주 매각수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경영진들이 막 주식을 파는 거예요, 계속. 이런 악재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 계속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 사실 아직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거는 이제 매물대를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사신 가격대 20만 원 초반대가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던 가격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1매물대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때가 바로 20만 원 이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이제 저점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소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잘 받쳐주지 않고 다행인 점은 그나마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 이것도 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연말 되면서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 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한 2매물대 구간인데 2매물대 예. 하단 부분보다 약간 아래 16만 원 정도, 16만 1,000원 정도 선, 예. 16만 1,000원 정도 선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겠고요. 여기 이탈했다가면 사실 최저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재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 역시나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매수하신 가격 부근 20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의 손실이라고 해도 만약에 거의 매수가 같이 올라가시면은 예. 사실 더 기대감이 생겨서 못 파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부근 저항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파셨다가 다시 또 한 16만 원 선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익으로 나 간단히 팔겠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못 들어가지고 네. 뭐 질문을 답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카카오페이 만약에 이게 진짜 길게 가져간다면 네. 진짜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보고 가져간다면 네. 지금 매수가 이상의 전고점 뭐 23만 원 요때까지 더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5년이라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뭐 네. 인생을 보고 약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왜냐면 여기 카카오페이가 네. 사실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카카오도 네이버도 상상력을 펼치는 만큼 내가 주가를 목표 주가를 본다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카카오페이도 23만 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네.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네. 상상력을 펼쳐도 비싼 가격인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이상은 뭐 2, 3년이 지나면은 훨씬 더 갈 수 있는 유망한 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한 뭐 1년 정도 보더라도 사실 전고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뭐 PBR로 보거나 PER로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지금 안 높은 되죠. 가격이긴 해요. 예. 하지만 일단 우리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안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예. 전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한 내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고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뭐 카페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지금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린지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이거 지금 찾아보니까 3개월 확약, 그러니까 3개월 의무 보유 신청했던 물량이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 3개월짜리가 풀리게 되면 이거 좀 매도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상장한 지 3개월이 안 지나갔어요. 그렇죠? 3개월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이 물량 좀 지나가야 그 다음에 반등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 지금 박철수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월 의무 보유 이것만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걸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뭐 크리스마스인데 힘내시라고 저희가 화이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W게임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맘님께서 6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갈까요? 67,000원에 58,100원. 지금 어쨌든 간에 손절 구간인데 지금 뭐 수익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비중이 30% 지금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게임즈는 좀 좋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월, 요 전이었군요. 요 전에 10월 맞네요. 네, 10월 달에 지금 W게임즈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셜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거기다가 다른 게임들처럼 코인을 갖다 붙이겠다. 그런 식으로 루머가 한번 돌았었는데 이제 이 W게임즈 안에서는 이제 지금 나타난 뉴스는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W게임즈가 국내가 아니고 지금 자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거는 해외 쪽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게임즈는 저는 이거는 단기로 보일 정보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W게임즈 지금 자료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나타날 재료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렇다고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이건 좀 재료가 나타날 때까지 가지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엔 게임주들은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진짜 가야 될 길을 간다면 소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정말 나중엔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예. W게임주는 좀 가지고 가보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W게임즈 물론 뭐 비전이 있고 되게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게임주라고 분석이 있지만 네. 요즘의 게임주의 그런 뭐 주가 상승 요건이 있잖아요. 뭐 실적이 나오고 일단 게임이 재밌어서 대박을 치는 그런 게 뒷받침이 되고 네. 거기다가 NFT에다가 뭐 그런 미래 그런 것까지 성장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기업들의 매기가 많이 쏠리잖아요. 네. W게임이 그 중심에 또 서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W게임즈를 포함해서 이 게임주라든지 이런 웹버스라든지 얽히고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적자인 회사라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 일단은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소폭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주가도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갈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사실 게임주를 좋게는 보고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선별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라면 이거는 좀 짧게 보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평선도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매매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 주가보다 위에 몰려 있으면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달 고점 부분이 62,000원 정도 되는데요. 62,000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좀 더 홀딩하시면서 저라면 저항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 다시 또 내려왔을 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W게임즈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현대모비스. 28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63,000원,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요거는 두 분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분이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현대모비스 진짜 좋아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두 분 중에서? 이러면 제가 진행을 못하잖아요. 네. 네. 한 분이라도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뭐 좋아한다기보다 탑픽 종목 예. 안에 있나요? 탑픽 종목 안에는 없다? 아직은 없는데 제가 이 셋 중에서 현대모비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오토에버 모비스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일단 들어볼게요. 예, 현대모비스는 예. 좋아요. 현대모비스 좋고 지금 어제 나온 거죠. 어제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버리겠다. 예. 내연기관차 버리고 다 전장화를 하겠다. 그럼 전장화를 한다면 당연히 그 핵심이 현대모비스가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엔 전장화가 더 확대가 된다면 현대모비스는 더 올라가야 될 이슈거리가 있고 나중에는 이게 좀 얘기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 현대모비스냐 현대글로비스냐 안에서 결국엔 정의선 회장에 대한 지분 정리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걸로 봤을 때 모비스냐 글로비스냐로도 나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그거 다 빼고라도 결국에는 현대차가 전장화를 한다면 결국 또 EGMP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동 모터나 여러 가지 전장화에 대해서 결국 핵심적인 사업부를 맡는 게 결국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장투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뭐 매수가는 뭐 당연히 회복을 해줄 볼수 걸로 있다?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현대기아차 사실 또 아셨던 게 예. 이런 모멘텀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은 정말 좋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F카가 튀어나오면서 미래 주가가 너무 많이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앞에 쌓인 물량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좀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것 같은데 예. 사업적인 거나 업황적인 거나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는 결국에는 올라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은 매수가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가지고 가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이 사업을 굉장히 잘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현대모비스 지금 주가 차트를 보니까 이분도 들고 계신 게 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차트가. 그러면 요거를 어쨌든 장투의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8만 7천 원 더 넘어가지고 31만 원, 32만 원 갔었던 그때 노이즈가 껴서 그때 그런 게 간 걸까요? 아니면 그런 거 빼고라도 그냥 순수하게 사업성만 보더라도 3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긴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30만 원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충분히 싶어요. 간다?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매수하신 분들께서 약간 시간이 좀 촉박한 자금을 운용하신다거나 예. 그런다면은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거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연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 흐름들을 보면요. 저평가 종목들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테마주 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예. 일단 안정성을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저평가 회사들이죠. 사실 뭐 PBR 같은 경우도 1배 미만인 데들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굉장히 저 PER, 저 PBR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사실 실적 대비 많이 오른 것도 있었거든요. 이슈로.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밀려내렸던 이유는 내년 업황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예.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바뀌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급적인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상담을 드렸고요.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비전 있는 그런 기업이다. 충분한 상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48,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7,300원. 요거는 내용이 있네요. 바이브 컴퍼니 명반꿀.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이제 전참투에서 명민준 반대로 하면은 꿀이라고 제가 이제 안 담으면 급등합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나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근데 뭐 제가 이제 바이브 컴퍼니를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가셨는데 5% 바로 물렸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그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송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전참투에서 바이브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으니까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어떻게 보세요? 메타버스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예. 메타버스가 다음 주에 일정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일정 아니면 밀리면 내년 초. 내년 초에 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지원책 이런 발표가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만 본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차트에 대한 모습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박스가 보이거든요. 윗자리가 52,000원, 53,000원대에 있고 아랫자리로는 지금 한 42,000원대 요 정도에서 박스권에 대한 짧은 모습도 보여지는데 결국은 요 자리에서의 어떤 매물대에 대한 소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빠지면 그때는 좀 다시 한 번 더 사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바이브 컴퍼니가 여러 가지 모습 봤을 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급하게 다 올라가기에는 앞에 또 쌓인 것도 있고 바로바로 올라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매물에 대해서 뭐 지금 동향으로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지난번 매도한 이후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면은 빠지면은 오히려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한 42,000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해 보이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일단 48,300원이니까 이제 올라왔을 때는 이제 5만 원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 이런 거 짧게 그냥 박스로만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네. 추가적으로 짧게만 코멘트. 바이브 컴퍼니는 사실 제가 계속 매도 의견을 한 3주 동안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예. 홀딩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편입을 하셨었고. 그쵸. 근데 아쉬운 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테마성으로 엮였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말 시즌인데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담는다?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수급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받쳐줄 만한 물량들이 없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이걸로 혹시 수익 나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양도세 회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만 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은 역시나 60일선 부분입니다. 45,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높게는 못 잡아드릴 것 같아요. 예. 한 53,000원 정도 이렇게 짧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요거 명반꿀로 뭐 들어갔다고 몇 천만 원 들어가셔가지고 저한테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항상 기업은 이제 실적과 여러 가지 믿음과 이런 거 공부를 하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캐릭터 잡고 이제 방송용으로 하는 건데 그거 실제로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물리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HFR입니다. 33,800원에 들어가셨고 31,050원, 비중 10%. 자, 요 꼭 상담 부탁드릴게요. 단발머니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요 HFR도 궁금하지만 전반적인 산업과 섹터가 언제 가느냐.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HFR을 사실 이제 뭐 5G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5G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네,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하게 다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긴 해요. 올해 굉장히 주가 성장률이 좋았는데 일단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로 인해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테마성으로 얽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HFR은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분기까지는 영업 손실이었어요. 1분기 때는 마이너스 64억 원, 그다음에 2분기 때는 마이너스 7억 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0억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자 폭이 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제적으로 이제 3분기 때 127억의 영업 이익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완벽히 다르죠. 다른 또 5G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아직도 안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테마주이긴 하지만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잘 가고 있다. 그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이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지가 좀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잠깐 파는 거지만 아직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연말까지는. 그래서 요 밴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만 원과 그리고 3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일단은 저점에서는 매수, 고점에서는 저항이 나오면 일단 가볍게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또 저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예. 최고점을 찍고 또 팔려고 하시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고점에서 다시 또 어차피 실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팁은 뭐냐면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어떤 저항대를 보고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잡으시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그렇고 익절을 해서 내가 나왔다면 네. 그 뒤에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미련을 안 갖는 거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HFR 뭐
이가람 매니저님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즉 통신 장비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내화를 많이 하고 있는 지시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FR도 최근에 올라온 공시를 좀 보니까 지금 미국 법인에서 지금 사채를 발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 HFR의 종속회사 미국 법인 쪽에 들어온 내용인 건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뭐 미국 쪽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올라온 공시들 수주 공시 같은 경우는 다 일본 쪽 후질질 관련 쪽이었는데 이제는 뭐 미국 쪽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G 쪽은 지금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사이리스 법안이 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게 분명히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5G 쪽은 그동안 기대감이 컸다가 많이 이제 실망감이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22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저는 5G 섹터는 22년도를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단가 뭐 33,800원에 들어가서 지금 손실 중이다. 이거는 뭐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수익도 내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비중을 늘리지 말되 그냥 여러 가지 상황 보시면서 지켜보고 수익 내고 나오자라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도망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라인이에요. 도망을 가기에는 5G 산업이 이제 또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6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G 장비 업체가 다 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길게 가야 될 산업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5G 우리나라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려온다면 어차피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때 내려온다면 차라리 뭐 28,000원 아래 27,000원까지 밀린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단가 조절로 비중을 한 번 더 실어서 단가 낮추고 다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5G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그래도 상당수 계신 것 같아요. 정응은 님께서 5G 가려면 명반님이 포트에 넣었다가 한번 빼주시면 쭉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담갔다가 시원하게 제가 팔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제가 캐릭터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좋죠 뭐.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기쁘시다면.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한 2개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천보입니다. 34만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33만 2,200원. 2차 전지 어쨌든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제 다시 2차 전지가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셀이 갈지, 장비가 갈지, 뭐 소재가 갈지, 아니면 뭐 다른 좀 2차 전지 내에서 세부 섹터가 갈지, 그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첨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우리 2차 전지 프린스 먼저 가야죠. 네. 뭐 일단 좋죠, 뭐 첨보는. 첨보 좋죠. 첨보는 항상 여러분들이 넣어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관심 종목에. 왜냐하면 일단 전해질 쪽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 뭐 중국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첨보 지금 매수 가격이 34만 1,000원, 34만 1,000원이니까 고점에서 좀 사셨네요. 일단은 이 종목도 일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약간의 조금 정체 느낌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내년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라면 저는 이 종목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자금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전고점에서의 저항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6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고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저점 다시 내려와서 반등 나올 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소재 쪽 좋아요.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죠? 소재 쪽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장비 이런 것들보다 부품보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부담 거품이 좀 있는 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주가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첨보도 좋지만 일단 장비 쪽 비중도 조금 늘리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 쪽은 사실 글로벌 다른 경쟁 업체들과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관련된 대형 기업을 3개나 보유하고 있잖아요. SK와 그리고 삼성 SDI, 그다음에 LG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장비주들도 동시에 병행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적인 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지금 첨보 기준으로 봤을 때 PER
PER이 80배예요. 네.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냐면 사실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성장주들은요 다 원래 비쌉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비싼 건 아니다. 근데 저는 근데 첨보가 만약에 그냥 테마성으로만 엮여서 막 지금 2차전지가 붐이 이르니까 같이 올라간 거라면 부담이 되는 당연히 주가 수준이지만 첨보는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는 우리나라 선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예. 너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첨보 80배, 84배예요 오늘 기준으로. 어떻게 비싸요? 종목은 비싸야 더 잘 가요. 비싸야 더 잘 비싸야죠. 간다. 네. 종목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럼요. 싸면 안 가요. 네, 싼 거는 그 싼 이유가 있는 거고 예.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원래 자산이라는 거는 예. 더 올라가야지 자산이 빠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도 더 커진다면 더 비싸져야 될 겁니다. 첨보는 그러면 2차 전지의 대시세가 다시 한번 온다면 첨보도 다시 한번 쫙 갈 수 있다? 다시 갈 수는 있을 텐데 약간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 엔솔. 상장을 앞두고서 2차 전지가 한번 리밸런싱을 받을 거로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첨보는 그나마 좀 ETF에서의 비중이 좀 작았기 때문에 좀 그나마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가 한번 밀린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하지만 결국 방향성은 상승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짧게만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은은님께서 주신 종목인데, 자,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요게 13만 1,000원에 사셨는데, 아이고 현재가가 7만 5,000원. 무상증자는 지금 처음이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비중이 그래도 5%여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거의 뭐 지금 4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 짧게만 갈게요. 일단은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아니면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13만 1,000원이면요. 예. 지금 수정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수정 주가로 봤을 때 13만 1,000원이면은 수정 주가 전 가격이 13만 1,000원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권리락으로 발생돼서 떨어진 것뿐이지 이 가격에 대해서만 딱 봤을 때 이날이 12월 17일이 13만 원대니까 이거를 수정 주가 반영을 시키면 12월 17일 그러면 상승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익 나고 있다는 뭐가 상황이군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지금 무상증자는 처음이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를 지금 모르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짧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50%를 지금 맞았어요. 그래서 계좌에는 마이너스 40몇 프로가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상증자가 내 계좌에 이제 나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 내가 지금 팔았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마이너스 40%에 판 거지만 결국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나중에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팔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에요. 지금 이 권리락 맞기 전보다 가격이 내려갔으면 이 17일보다 내려갔으면 손실입니다. 근데 17일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내 계좌는 파란불일지라도 나는 수익이구나. 예. 미래를 보시면서 행복한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일정이 있어요. 이게 무상증자 말고 유상증자에 대한 추가 상장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 그때 물량이 한번 나타날 수는 있는데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리느냐 투수하기 위해 빠지느냐. 만약에 빠진다면은 지금 단가에서 7만 원 이탈한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이거는 손실이 아니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7만 원대 안 낀다면 더 가지고 가면서 다음 주 물량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가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될 건가 이랬는데 지금 네. 뭐 무증 물량이 지금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이어서 뭐 걱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1월부터는 또 이제 금요일 날 개편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개편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좋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개편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샵 2034 캘린더라고 보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이 가는데요. 지금 1,500명까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숫자만 남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다음 프로그램 요 대박 캘린더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캘린더고요.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샵 2034. 네, 일단 뭐 2021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2차전지와 같은 성장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약간 어려운 시장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보다는 오히려 산업과 그리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곳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캘린더, 샵 2034 박반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